네,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 KTX 청룡을 개발한 현대로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루마니아 방산 수출 기대감과 함께 최근 해외에서 대형 철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산업일보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고 기자, 네. 지금 일단 오늘 여기저기서 굉장히 KTX 청룡 얘기 많이 들리던데 네. 이 롤러코스터, 이 놀이공원에서 보던 청룡이 진짜 기차 이름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놀이공원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. 네. 예, KTX 청룡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가장 빠른 동력 분산식 이제 고속 열차인데요.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청룡의 해를 맞아서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. 네. 그 청룡의 해를 맞아서 이제 국민 공모로 지어졌고요. 이제 다음 달부터 운행이 됩니다. 그 최고 시속은 320km입니다. 이제 8량 2대가 각각 이제 그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이 돼서 서울 부산을 2시간 10분 그리고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반 만에 달려가게 됩니다. 청룡의 해라서 청룡이었군요. 네. 서울서 부산까지 지금 20분 정도 더 빨라진다라는 건데 네. 기술적으로 기존의 KTX랑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예요? 네, 일단 속도도 속도지만 그 동력의 전달 방식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기존에 이제 KTX 같은 경우에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달리는 그런 거를 이제 동력 집중식이라고 하는데요. 네. KTX 청룡에 적용된 것은 이제 그 모터를 객차마다 각각 분산해서 배치한 동력 분산식이라고 부르고요. 이제 세계 고속철도의 70%가 이 동력 분산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가속과 감속이 유리해서 역간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같은 그 환경에 좀 적합하고요. 이 열차를 만든 곳이 이제 현대 로템입니다. 그 부품 국산화율은 90%에 달하고요. 개발하는 데만 10년 그리고 제작과 시운전까지 합쳐서 총 15년이 걸렸습니다. 15년이나 걸렸다. 네. 이 개발되는 동안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요? 맞습니다.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. 네. 당초에 이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 이제 차세대 동력 분산식 고속 열차를 개발하는 시기였거든요. 그때 이제 CJ 차량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만들어냈던 게 최고 시속 430km짜리 해무였습니다. 네. 그런데 해무는 결국에는 상용화되지가 못했습니다. 이유는 이제 그 뭐 발주처의 자금 문제였다는 게 철도 업계의 설명인데요. 이제 그 뒤로 양산 모델이 만들어진 게 KTX 이음. 이게 이제 260km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KTX 청룡, 이게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운행하는 청룡입니다. 네. 이음은 2021년에 먼저 이제 상용화가 됐고요. 청룡도 원래는 같은 해 납품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소음 문제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인데요. 이제 납기 지연으로 현대 로템은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.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수익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경부선, 호남선 각각 한 대씩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래서 좀 손실 만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양산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손실은 만회할 전망입니다. 일단은 이제 1년 전에 코레일하고 SR에서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그 청룡 그 수주를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1세대 KTX 1의 내구 연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. 이제 이 이제 내구 연한이 되면은 그 차량 교체에 따른 그 교체 물량의 그 발주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내구 연한이 2034년입니다. 2034년이 되면 수명 연장 없이 이제 폐기되는데요. 제작 기간을 고려했을 때 발주는 2029년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규모는 한 6조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예. 해외 수출해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 로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염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직까지 이제 고속철도 수출은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유력하게 거론된 후보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고속철도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을 할 때 그때 이제 투입되는 고속철도가 좀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요. 네. 대신에 이제 그 전철이라고도 하죠. 이 전동차 부분에서의 해외 수주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이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제 호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한 뒤에 최근에 이제 현지에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. 그다음에 올 초에 또 1조 원 규모의 그 미국 LA 메트로 전동차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지금 현지 공장 부지를 좀 물색하고 있습니다. 청룡은 아니지만 전동차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. 네. 해외에서 우리 전철은 경쟁력이 뭐 얼마나 되나요? 일단은 좀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기술력은 입증이 됐고요. 예. 좀 재밌는 거는 미국 시장인데요. 사실 그 미국 철도 하면은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부터 해서 왠지 그 철도 강국일 것 같은 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철도가 그 미국은 또
나라가 넓다 보니까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자동차도 많이 이용하는 나라여서 그 철도에 대한 그 연구 개발 투자가 좀 적게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제 현대 로템이 2008년에 이제 잘 비집고 들어가서 미국 사업을 해왔고요. 그러다가 2015년에 그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싹쓸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중국 기업이 이제 초저가 수주 전략을 펼쳤었거든요. 또 중국 정부도 뭐 저금리 차관 지원부터 해서 그 철도 수출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었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 로템은 그 최근까지 미국 시장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조금 그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. 중국의 저가 경쟁에 밀렸다가 최근에 좀 기회가 찾아왔다. 네. 어떤 기회인가요?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 철도청의 결정인데요. 그 중국 국영 철도 제작 기업 CRRC라고 하는 이 기업과의 그 제작 기업 그 철도 차량 제작 계약을 해지했습니다. 뭐 이유는 이제 맡겨놨더니 뭐 분량도 많고 또 납기도 몇 년씩 좀 딜레이되고 있다,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고요. 예. 심지어 이제 운행 중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열차 사고도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중국 기업이 미국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고요. 현대 로템은 이제 재발주가 나오면 뭐 참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예. 이 기회를 잘 살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 현대로템 철도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70%가량이라고 그랬는데 네. 이 방산 쪽에도 이슈가 있긴 합니다. 네. 지금 루마니아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. 뭐 정상회담 진행했다면서요? 네, 이게 맞습니다. 무기 수출 여기서 좀 늘어날 가능성 기대해봐도 됩니까? 일단은 그 이제 통상 방산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국에서 그러니까 뭐 이번과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루마니아 그에 가서 이제 그 사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네. 대신 이제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이제 수출이 좀 임박했다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루마니아는 다음 달 그 현대로템이 만든 K2 전차 시험 그 사격을 진행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수출 목표 물량은 10조 원 안팎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산업일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.